연산군 너무 앞서간 왕의 비극. 1506년 9월 2일 밤 창덕궁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반정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궁궐에 군사를 끌고 들어오느냐? 박원종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폐하는 이미 왕이 아니십니다. 12해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왕이 하루아침에 폐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중종반정이라 기록했습니다. 정의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앞서간 왕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494년 20살의 연산군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장남이자 적통 왕세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왕위 계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불안했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 윤씨가 죽었다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 이 비밀을 궁궐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것을. 폐비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어머니도 지키지 못한 자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궁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 신하들의 차가운 눈빛.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즉위 초반 연산군은 모범적인 군주였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고 학문을 닦았으며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역사서는 이 시기를 초년에는 정사가 맑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왕은 신하들이라는 것을. 어느 날 연산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담을 높이도록 하라. 대간이 반대했습니다. 불가합니다. 백성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산군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사냥터를 넓히려 한다. 사원부가 반대했습니다. 폐하, 이는 백성의 땅을 빼앗는 일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보수, 행차 규모, 연회 횟수, 모든 것에 신하들이 간섭했습니다. 연산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인가, 신하들의 꼭두각시인가.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사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내용.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유자광이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했습니다. 폐하 사관들이 선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분노였습니다. 김일손과 그 일파를 숙청했습니다.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베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선왕을 모독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왕이 사관을 죽였습니다. 사관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나를 함부로 보지 마라.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는 독특했습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였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이 왕을 견제했습니다. 3사가 왕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사생활까지 감시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는 하나씩 신하들의 권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먼저 사관을 통제했습니다. 사관이 쓰는 사초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폐하, 사초는 왕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대답했습니다. 내 일을 내가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음으로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대간들의 상소를 제한했습니다. 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즉시 처벌했습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폐하, 이는 언로를 막는 일입니다. 연산군이 반문했습니다. 언로인가 모욕인가? 너희는 간언이라는 이름으로 왕을 능멸하고 있다. 연산군의 개혁은 급진적이었습니다.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이 왕을 교육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산군은 이것이 굴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하들에게 공부를 배우지 않겠다. 성균관을 폐쇄했습니다. 유생들이 시국을 논하고 왕을 비판하자 아예 학교를 닫아버렸습니다. 공부하려거든 집에서 하라.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신하들, 사찰, 양반가의 땅을 빼앗아 왕실 재정을 늘렸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는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은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나라였습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로 바꾸려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처럼, 서양의 절대군주처럼.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술에 취해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도구로 본다. 유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수아비.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진짜 왕이. 명령하면 실행되는 나라. 신하들이 왕의 뜻을 받들기만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이 말을 들은 환관이 나중에 몰래 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사화, 복수가 아닌 숙청 그리고 어머니의 진실. 1504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우연히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가 패비가 된 이유,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것, 질투가 심했다는 것, 후궁을 때렸다는 것.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 씨를 폐할 것을 청하는 신하들의 상소. 한명회, 윤호, 정여창, 김굉필. 당대 최고의 명신들이 모두 어머니를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산군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비를 죽일 수 있구나. 신하들이 왕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갑자사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학살. 1504년 3월 20일 밤, 창경궁 뜰에 두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였습니다. 연산군은 직접 나와 이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정금이와 엄씨를 궁정에서 직접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 왕이 직접 후궁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씨와 엄씨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22년 전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를 모함하여 사사시킨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복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정씨와 엄씨의 시신을 젓갈로 담갔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두 후궁의 시신을 토막내어 항아리에 넣고 소금에 절였다. 인간을 젓갈로 만든 것입니다. 정씨의 아들 봉안군과 안양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왕의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능지처사, 죽은 자는 부관참시.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패비와 사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색출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좌, 권주, 김굉필, 이주 등 1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대부분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한치영, 정여창, 남이온 등이 부관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고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성종 때 영의정을 지낸 권신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17년이 지났지만 연산군은 그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의 목을 베고 사지를 찢었습니다. 송음, 이파, 윤필상, 이세좌의 시신은 능지되어 사방에 돌려 보여졌습니다. 능지처살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죽은 후에도 시신을 능지한 것입니다. 이극균의 머리는 백관이 모두 보게 한 뒤 팔도에 돌렸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왕을 거스르면 이렇게 된다는. 고문,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것. 연산군 시대의 고문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슬, 무릎 사이에 쐐기를 박아 뼈를 부수는 형벌.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궁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포락, 달군, 쇠로 지지는 형벌.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물구나무 후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 코와 입에 물을 부어 질식시키는 형벌. 착흉, 가슴을 구타하는 형벌.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었습니다. 줄이 틀기, 발목과 종아리에 나무를 끼우고 죄는 형벌.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불판을 걷게 하기, 달군, 쇠판 위를 맨발로 걷게 하는 형벌. 발바닥 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촌참, 토막토막 자르는 형벌. 1000번 베어 죽인다 하여 능지처참이라고도 합니다. 쇄골표풍, 시신을 갈아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형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의 실체였습니다. 수박을 먹고 싶다고 했다가 죽은 신하도 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히 어머니 복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린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김천령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말했습니다. 중국 수박을 먹고 싶다. 김천령이 간언했습니다. 지금 계절에 중국 수박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니 그만두십시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김천령은 능지처사되었고 효시되었습니다. 시신을 거리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가산도 몰수되었습니다. 이세좌는 양로연에서 술잔을 엎질러 왕의 옷을 적셨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연산군은 왕을 능멸했다며 처형했습니다. 영의정 성주는 사냥할 때 자세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결국 갑자사화 때 처형되었습니다. 239명의 피해자, 122명의 사형. 갑자사화로 희생된 사람은 총 239명입니다. 사형 122명, 유배 67명, 태형 50명. 사형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능지처사 사지를 찢어 죽임, 참수 목을 베어 죽임, 교수형 목을 메어 죽임, 곤장치사 매를 맞아 죽음, 옥사옥 중에서 고문당해 죽음. 부관참 시당한 사람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것입니다. 연좌제로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아들, 손자, 형제, 조카까지. 한 사람의 죄로 집안이 몰살당했습니다. 이극균 의서자 이연명은 그 아비로 하여 자리 잡은 세력을 믿고 무사를 많이 모아 군상에게 오만한 죄로 참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니 아들도 죄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연산군의 할머니 인수대비는 갑자사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왕이 할 짓이냐? 그만두거라. 인수대비가 연산군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1504년 4월 27일 인수대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병이었습니다. 손자의 광기를 보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임종 직전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나라는 끝이다. 그녀의 예언은 2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사화를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복수로 보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종 때부터 성장한 살인파는 왕권을 견제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공신전과 노비를 소유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윤씨의 죽음이 그 명분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임사홍과 신수군을 통해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연산군은 살인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훈구파의 거목들을 숙청했습니다. 신하들에게 공포를 심었습니다. 언로를 막았습니다. 절대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갑자사화는 복수이자 쿠데타였습니다. 신하들에 대한 왕의 쿠데타. 갑자사화 이후 조선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연산군은 더 나아갔습니다. 도성 안에 금표를 세웠습니다. 왕이 다니는 길 주변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함부로 보지 마라. 내금위를 증강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사를 늘렸습니다. 신하들보다 무신들을 우대했습니다. 칼을 든 자들이 나를 지킬 것이다. 비밀 감찰을 강화했습니다. 누가 왕을 욕했는지, 누가 불만을 품었는지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 신하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왕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연산군은 웃었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졌구나.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반란의 씨앗이었습니다. 1505년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대가는 입을 닫았습니다. 사관은 왕이 원하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드디어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연산군을 두려워했습니다. 연산군은 혼자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이 술에 취해 환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서운가? 환관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연산군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내 눈빛을 보면 안다. 너도 나를 무서워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나를 무서워한다. 신하들도, 궁녀들도, 심지어 내 아들들도. 왕이 되려 했더니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이때쯤 그때 한 여인이 연산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생 장녹수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욥으로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을 타락시킨 여자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장녹수가 등장한 후 연산군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흥청망청을 즐겼고 궁궐을 유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 올렸고 밤낮으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왕권을 강화하던 연산군이 왜 갑자기 여자에게 빠졌을까요? 단순히 미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지쳤던 것입니다. 신하들과의 끝없는 투쟁에, 외로운 권력에 스스로를 소진했습니다. 장녹수는 그에게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존재.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장녹수를 악녀로, 연산군을 색에 빠진 폭군으로 기록합니다. 장녹수의 진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밝히겠습니다. 1506년 초 궁궐 밖에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조용히 만났습니다. 비밀 회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왕을 바꿔야 하오.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는다. 백성을 괴롭힌다.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 간신배들을 총애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신하들의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200년 동안 지켜온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반정군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군사를 모았고 동조자를 찾았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연산군은 알았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무당이 연산군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폐하, 위험하옵니다. 큰 변고가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연산군이 웃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는가? 나는 왕이다. 무당이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하옵니다. 폐하는 왕이시지만 혼자이십니다. 1506년 9월 2일 밤.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내금이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반정군에 가담했습니다. 연산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왕이다.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니십니다. 연산군은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위는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후일 중종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12해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왕이 하룻밤 사이에 폐위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2달 후 그는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다르게 전합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연산군의 거처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연산군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폭군이라고? 나는 단지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누구의 승리였나? 중종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신하들이 승리했습니다. 조선은 다시 예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삼사가 다시 왕을 비판했습니다. 경연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연산군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남았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신하가 왕을 견제하는 것이 옳은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조선의 왕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 질문과 싸워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앞서간 왕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절대왕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잔혹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백성과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 했지만 혼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었지만 고독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남았습니다. 장녹수. 역사는 그녀를 요부로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을 타락시킨 여자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생 출신 여자가 어떻게 왕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녀는 정말 연산군을 망친 주범일까요? 아니면 그녀도 희생양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장녹수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생이 궁궐에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기까지,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으로 떨어지기까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녀의 진짜 이야기. 장녹수는 요부였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밝히겠습니다.